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두산중공업 정말로 저만큼 분석을 깔끔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워낙에 뭐 작년부터 욕먹으면서 제가 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두산중공업 다시 한번 좀 전망 그리고 흐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원자재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포스코랑 고려아연 정말로 많이 영상에서, 모든 영상에서 이걸 사세요, 다른 거 모르겠으면 제발 이걸 사세요 라고 빌 정도로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것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으로 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4만원 이하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뭐 지금 뭐 금요일날 35만 9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온 부분, 밀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거를 37만원에서 38만원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상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 연일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들이 결국엔 원자재죠,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이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조강 생산량 자체를 줄였는데 하반기부터는 생산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고, 중국 뭐 철강 업화 둔화에도 하반기에는 철근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원자재가 상승이 나오면은 회사의 마진이 올라가고, 회사의 마진이 올라가면은 매출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공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뭐 다른 거 뭐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것도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 포트에 안정적으로 꾸려 놓고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뭐 원자재 똑같아요. 똑같은 원자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사업 진출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용 이제 전에 동박의 신규 투자를 2022년도까지는 이제 1.3만 톤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향후에 5만 톤 이상으로 추가 투자 자체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폐 2차전지 재활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니까 금액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불리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어줍지 않게 뭐 짜잘짜잘하게 여러분들이 막 계속 뭐 단타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안정적인 종목을 잡아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종목들 뭐 편안하게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계속 편안하게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2의 만도 같은 경우에도 뭐 10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것도 뭐 시총이랑 매수가를 좀 만도를 과거에 보면은 3만원대에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매수가랑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3만원대 이쪽 위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 시총 이때 당시에 뭐 3만원 부근이라고 하면은 반으로 하면은 1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매출액이, 자, 1조 5천억 원, 시총이랑 매출액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으로 그 종목을 매수를
매집을 들어가면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포트에 굉장히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이벤트 선착순 딱 5분만 진행을 할 거예요. 뭐 딱 5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하루에 5,000원 여러분들 이거를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좋은 종목으로 하루에 5,000원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회비를 아까워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회비 걱정 마시고, 회비 충분히 하루에 5,000원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두산중공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부터 미뤄왔던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에요. 12,000원 할 때부터 밀어서 욕먹으면서 밀고 온 종목이 두산중공업이고, 우리는 최종 목표가를 3만원을 잡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 뭐 32,000원 간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고점을 다 찍어요. 우리가 12,000원에 들어가서 3만원 먹고 나오면은 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유롭게 먹고 나오고, 또 단타적으로 우리가 붙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결국에는 두산중공업도 굉장히 118%의 이런 수익이 나왔는데, 항상 적자에서 흑자 돌아가는 기업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메모를 꼭 하셨다가 시장 조정이 나오고 이럴 때는 무조건 뭐 앞뒤 따지지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회사가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단기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체코 원전이잖아요. 8조짜리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체코 정부가 40년도까지 10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한국, 미국, 프랑스랑 3파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부터 기술력의 싸움이 아니라, 왜냐, 세 개 나라 다 기술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교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나라가 외교를 잘하느냐. 정부에서도 뭐 이번 수주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외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어디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우리나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BHI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상승이 나오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은, 미국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좀 두산중공업, 특히나 원전 기술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도 두산중공업을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인벨로프 위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체코 원전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단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 제작 업체로 지난 1987년 한빛 3, 4호기로 부터 뭐 원자 핵심 설비 수주 계약자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 뭐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당연히 다 같이 올라가고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두산중공업 12,000원 때부터 욕먹고 추천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11월 달부터 찍었던 영상을 보면은 정말로 많이 추천을 하고 댓글로 욕을 먹으면서 진짜로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저는 뭐 뿌듯해요. 뭐 이렇게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만족을,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라고 하면은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높을 수밖에 없죠. 뭐 12,000원, 3만원이면 말 다 했죠, 뭐.
그런 종목을 월요일부터 VIP방은 매집을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선착순 이벤트 여러분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빨리 오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종목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최적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시장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신고가 갱신은 나왔는데 그렇게 막 크게 무가 막 흐름 자체가 막 버라이어티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한 게 뭐예요? 카카오랑 네이버잖아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뭐 공매도의 메인 타겟이 되다 보니까는 좀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같이 밀릴 수 있었는데,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지수 방어를 누가 해줬냐라고 하고 보면은 결국에는 조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철강, 그 다음에 비철, 그리고 의류, 이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밀리기를 좀 기다렸다는 듯이 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지만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여기서도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쪽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할 영역은 절대 아니고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온다,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랑 이제 백신 순환매, 그리고 정치 테마, 이런 테마성 흐름을 제외를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요. 그 저평가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원자재. 아직까지도 원자재 상승이 나오는데 못 간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꾸려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남는 걸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금이 최선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단타에만 목숨을 걸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 전체 조정을 주면은 싸던 비싸던 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가라는 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려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싼 종목이 유리한 이유는 비싼 종목은 차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싼 종목을 매집을 하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셀트리온 형제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레키로나 관련해서 조금 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좀 효능이 없다라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제 이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수익이 나면은 반이라도 확정 수익을 내시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줄 때 먹어라, 이게 딱 지금 시장에서는 좀 코로나 뭐 치료제, 변이 바이러스 이쪽이 딱 맞는 지금의 대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바이오가 이번 주에 굉장히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뭐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왔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다음 차례를 놓고 보면은 셀리버리, 그리고 뭐 현대바이오가 이게 안 간 게 아직까지 저는 좀 미스테리예요. 분명히 다른 뭐 우리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선수들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대바이오가 좀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부분이고, 그리고 뭐 종근당 굉장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내려온, 바닥권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부담 없이 좀 미리 들어가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바이오의 화이자가 갔는데 모더나가 좀 안 간 부분은 분명히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들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은 제가 VIP 방에서 따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거 계속해서 좀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도 좀 윤석열 테마 쪽으로 좀 보시는 게 편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많아요. 뭐 30여 종목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눌림목에 좀 들어가시면은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갑이야? 이런 것도 좀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윤석열이 20% 가까이 앞선다 이랬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뭐 우위를 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요. 뭐 윤석열의 엑스파일로 뭐 흠집 내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단일 후보로 붙으면은 결국에는 박빙으로 붙을 수 있고, 설령 실제로 윤석열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이제 박빙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준을 잡고 판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경선 연기가 없다라는, 연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뭐 대선 출마 선언할 후보가 줄어든 거니까 좀 이재명한테는 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보통 뭐 주식에서 속된 말로 나는 5년에 한 번 대선 테마만 매매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선 테마가 가면은 굉장히 크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만큼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좀 잘 잡고 오히려 안 간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보시는 기준을 좀 삼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지금 포트에 월요일부터 또 매집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좀 오셔가지고, 5명이에요. 선착순 5명이라서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마감되면은 뭐 좀 서로 피곤해지니까 5명 딱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정적인 종목 빨리빨리 수익으로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만큼 테마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